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중심의 뭐 나토, 센토, 시토, 아인저스, 그다음 한미동맹, 미일동맹, 미국 대만 동맹 이렇게 해서 그 미국 중심의 동맹 체제가 있었고 소련이 warso 동맹 체제 중심으로 해서 소련 체제가 있어서 두 개의 양국 체제가 미국 소련이 그 핵을 독점한 상태에서 핵 억제를 통해서 전략적 안정이 유지되어 왔었죠. 그러다가 이제 소련이 망하면서 일극 체제로 이제 해서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가 이제 더 굳어졌는데 지금 상황은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가는데 미국이 그걸 원치를 않는 거예요. 미국이라고 하는 그 패권적 관성을 가진 나라하고 중국의 부상, 러시아, 브라질, 인도 이런 것까지 많이 뜨면서 일극과 다극 사이에 있어서 중충적 경합 구조가 생기는데 미국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래서 다극 체제로 가자 우리 협의할게 이러면 세계 질서가 상당히 순조로운데 미국은 다시 옛날 동맹들을 불러들이면서 다극 체제 안 돼. 미국 중심의 일국 체제로 가는데 미국의 동맹들은 미국 편 들어줘. 아웃소싱, 외주를 통해서 미국 중심의 패권 질서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사방팔방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그렇고 그다음 뭐 우크라이나 사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만은 뭐 가장 기본적인 거는 나토의 동지인 푸틴의 우려를 가져왔고 그래서 푸틴이 돈바스 지역에 있는 러시아인들을 꼬드겨갖고 저항하면서 그걸 명분으로 해서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을 하게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우크라이나 내부의 문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문제이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은 미국과 나토 중심으로 하는 한 축과 러시아라고 하는 다른 한 축의 소위 세력권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 가자 사태 같은 것도 뭐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가자에 있는 하마스, 그 다음에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 그 다음에 지금 얼마 전에 시각이 됐지만은 바샤르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시각이 됐습니다만 시리아에 있는 알라위라고 하는 시아파의 인부들이 전부 다 이란하고 연동이 돼 있고 그 다른 쪽은 순니 무슬림들인데 그거는 미국하고 또 연동이 돼 있어요. 그 다음 이란을 중심으로 한 시아파들은 또 러시아의 지원을 받으면서 이게 엄격한 면에서는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문제인데 이게 소위 지역 정치 그리고 강대국 정치 연결이 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뭐 그거 말고도 지금 아직도 수단 문제 해결되지 않았죠. 예멘에서 후티족하고 또 북예멘 쪽하고 이제 계속 싸움을 하고 있고 거기에 또 사우디가 연관이 돼 있고 그다음 대만 문제 해결되지 않았고 한반도 문제 해결되지 않았고 전 세계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있습니다. 그것뿐 아니고 이제 트럼프가 들어서게 되면 세계 질서가 더 어려워지는 게 기후변화 안 하겠다. 그래서 결국 아마 파리 기후협약에서 탈퇴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다음 세계 무역기구, WTO 중심으로 하는 자유무역 질서 우리 줄 서지 않겠다. 관세, 비관세 장벽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유럽 같은 데 더 큰 걱정이 있죠. 이게 나토 회원국들이 자기의 방위비 분담을 제대로 안 하면은 미국은 나토에서 철수하게 되는 거거든요. 쉽지는 않을 겁니다만은 결국 만약 미국 대통령이 결국 나토에서 철수하게 된다. 그럼 유럽 방안은 유럽 국가들이 하라. 1969년에 닉슨이 괌 선언, 닉슨 독트린을 통해서 아시아 방안은 아시아 국가들이 하라. 그래서 그 난리가 났던 거거든요. 똑같은 상황이 지금 유럽에서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중국에 주는 함의는 뭐냐? 그러면 미국이 유럽을 포기하지만 중국에 대해서만큼은 계속 중국을 포위하고 그 다음에 봉쇄해 나갈 것이냐? 그렇게 되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국은 미국 편에 들어야 될 건가? 아니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계속 고민을 더 해야 될 건가? 이런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거든요. 또 이 과정에서 보면 또 트럼프가 있다가 일본 같은데 재무장하라. 평화안보 구조 개정해서 평화법 차례 없애고 너희들 정상국가 후츠노쿠니 그러니까 정상국가가 돼서 방위비 제대로 하고 필요하면 핵무기 가져도 돼. 이러면 또 한국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중국하고 극동 러시아가 갖고 있는 핵무기가 겨냥하는 게 우리 한반도, 특히 남한이 대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핵전쟁 구도의 최전선이 한국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피해 나가느냐라고 하는 문제. 뭐 하여간 복합적인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많이 돌아다니는 얘기가 2027년 중국이 대만 침공을 한다. 사실상 미 펜타곤은 2027년 중국이 대만 침공을 전제로 해서 이미 무기 조달 계획을 전부 다 세우고 있고 이미 그렇게 해서 그 2029년 전쟁을 대비한 모든 소위 인원 충원과 무기 획득 계획을 좀 더 세우고 있거든요. 왜 그런가? 2027년이 해방군, 그러니까 PLA 인민해방군 창건 100주년 기념하는 해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왜 2021년 공산당 창건 100주년 기념해서 그 100주년 해서 소강사회 건설을 달성했다. 그러니까 절대 빈곤을 없애서 80% 이상의 중국 인민들이 비교적 유족한 삶을 살게끔 하는 중국 공산당의 목표를 달성했다. 그게 하나의 백년이에요. 또 하나의 백년은 2049년. 2049년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창건이 됐기 때문에 그 100주년 되는 해 사회주의 국가로서 중국이 선진국이 되는 그런 꿈, 그걸 중국몽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꿈을 달성하겠다는 게 두 개의 백년이에요. 지금 세 개의 백년 얘기가 나오는 게 결국 2027년 되면은 인민해방군 창건 100주년인데 그때 중국 인민의 꿈인 대만을 결국에 중국에 복속시키는 것, 그것이 세 번째 꿈인데 그게 세 번째 100년이 된다. 지금 이런 해석을 미국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해석 속에서 지금 분명히 중국이 대만을 칠 거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보는데 그러나 워싱턴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서 대만 해협에서 미중 간의 충돌이 벌어진다. 그럼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게 큰 고민이거든요. 뭐 한미동맹이 있는데 그럼 동맹이 하나인 미국이 중국하고 싸우게 되는데 우리는 그럼 대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미국을 위해서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게다가 또 윤석열 정부에서 한미의 삼국 공조라고 하는 것을 거의 제로화시켰는데 또 일본을 돕기 위해서도 우리가 좀 개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럼 북한을 위협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 5, 6년, 뭐 트럼프 4년을 하면 이제 4, 5년일 텐데 상당히 우리에게 어려운 이제 국제 정세가 전개될 건데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바로 이런 것들이 생겼으니 대통령이 소위 반란의 수괴가 되고 있으니 내란의 수괴가 되고 있으니 이게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다. 이게 세계 정세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서에서 무질서, 그리고 질서에서 혼돈으로 가고 있고 구심점이 사라지고 있고 우리가 일극체제, 양극체제, 다극체제 할 때 그 극의 개념은요. 우리 국제정치학에서는 기본적으로 핵무기를 가진 국가의 숫자에 따라 얘기를 해요. 한 국가가 핵을 독점했을 때 그건 일극체제, 두 국가가 나눠 가졌을 때 양극체제, 그리고 여러 국가 가졌을 때 다극체제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뭐 핵을 가진 국가가 북한까지 하면 지금 9개 국가니까 그 개념이 그냥 적용되진 않겠지만 그러나 지금의 핵심은 미국, 중국의 대결 구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중국은 제가 안 그래도 지난주에 중국 다녀오고 그랬는데 중국은 상당히 영민해지는 것 같아요. 중국은 더 이상 G2, 전 세계를 미국과 중국이 협력해서 소위 세계를 통치해야 된다. 이 생각을 버린 것 같아요. 중국은 대국론을 얘기하잖아요. 원래 이제 기억나실 거예요. 시진핑이 오바마를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나지 않았어요. 그때 소위 대국 관계론이라는 주장을 했는데 요즘 중국에서는 대국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메이저 파워, 주요 국가 관계론, 그러니까 다극체제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배운 거는
중국 혼자 미국을 잘 없었다는 거 아니까 브릭스라고 하는 틀을 통해서 러시아, 인도, 브라질, 남아공 이런 국가들, 지금 사우디도 그 브릭스에 참여했으니까 이런 국가들을 통해서 미국에 결국에 그 대화해 나가겠다고 하는 구상을 갖고 있어서 지금 중국은 대국이라는 개념을 지금 안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3개월 전부터 대국이 아니고 주요 국가, 그 영어로는 소위 그레이트 파워가 아니고 메이저 파워로 스스로 방향 전환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인 세팅입니다. 여기다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은 김정은이 적대적 두국가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걸 조금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현 정부에서는 그 적대적 두국가론이 북한이 공세적 전략이라고 얘기해요. 남조선을 적화통일하고 남조선을 평정하겠다라고 하는 게 깔려있다는 건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북한이 얘기한 작년 12월 말에 김정은이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얘기했던 두 개의 적대 국가를, 두 개의 민족, 두 개의 적대 국가는 북한이 건국 이래 가장 방어적인 전략을 채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얘기하는 것은 남과 북은 이제 두 개의 각기 다른 국가다. 그러면 두 개의 각기 다른 국가과의 관계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가? 국제법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럼 국제법의 기본적인 규범은 뭔가? 타국의 영토와 주권을 존중하고 내정 간섭을 하지 않는다. 바로 김정은이가 원하는 것은 남에서 헌법의 영토 조항 바꾸고 북한의 주권과 영토를 존중해주고 내정 간섭하지 말아라. 만약 이것을 남측에서 위반했을 때는 우리는 전쟁도 불사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만 해석을 하면은 오케이, 너 영토 주권 인정해줄게, 우리 내정 간섭 안 할게. 그러면 지금 적대 관계를 평화적인 관계로 전환을 하자. 그럼 북에서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지금 자유의 북진 통일을 하겠다는 현 정부의 시각에서 봤을 때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청신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다행히 어떻게 토요일날 이제 탄핵이 선포가 되고 그러면 이제 덥고 피는 그 즈음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있고 우리 지도자가 바뀌게 되면은 북도 지금과 같은 적대 관계론이라고 하는 것을 변경시킬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5분 하라고 하는 게 벌써 제가 10분이